이 풋볼살롱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토사장께서 K리그2 두 경기를 끼워 넣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K리그2 두 경기가 끼워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한 경기에서는 대형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 K리그2 두 경기 중에서 최소 한 경기 정도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32회차에 토사장께서 굳이 이 일요일 4시 경기 두 경기를 끼워 넣은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토요일에도 K리그2 3경기가 펼쳐집니다. 김천 대 안산, 경남 대 충남 아산, 그리고 8시에는 부산 대 김포 경기가 있는데 굳이 이 3경기를 거르고 일요일 4시 두 경기를 끼워 넣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 킥오프 시간이 4시로 빠른 김천 대 안산 경기는 다소 애매할 수 있지만, 경남과 충남 아산 그리고 부산 대 김포 경기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 결과가 뻔해 보이는 부천 대 천안 경기를 6번 경기로 집어 넣은 데는 상당히 노림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승무패 32회차에서 주목해야 될 팀들은 바로 충북 청주와 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시민구단으로서 이번 시즌에 K리그2에 들어왔는데,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4승 4무 7패로 나름대로 최근에 분위기를 타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선 모습인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경기에서 1무 14패로 1승도 없는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희비가 상당히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뉴스원이라는 언론사의 이시우 기자님의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프로축구단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천안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아산이라는 축구팀이 K리그2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예산이 충남 아산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축구팀이 있는 상황에서 천안까지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이 김태흠 충남지사 입장으로는 아산과 이 천안의 축구팀이 하나로 합쳐져서 충청남도에는 하나의 축구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사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 천안구단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의 지원이 없이는 이 시도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구단 운영적인 측면에서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바깥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 바로 천안구단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안시민구단이 15경기에서 1무 14패, 1승도 없이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남과의 경기에서는 김현중이라는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K리그2 상위권 팀인 경남을 상대로 2대 3으로 끈적한 승부 끝에 아쉽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다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대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드린 천안과 반대로 충청북도에 있는 이 청주라는 도시를 연고로 하는 팀인데, 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서 10억, 그리고 청주시에서 10억, 이렇게 시도가 반반씩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충북 청주가 특징적인 것은
이 창단 때부터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자생적인 구단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구 전문 언론인 베스트 11의 인터뷰를 인용을 해드리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기업 관람권이나 근로자 관람권 등을 판매를 하면서 자체적인 수익 다양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단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충북 청주가 훨씬 더 천안보다는 원활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충북 청주의 외국인 공격수인 조르지 선수인데, 이 조르지라는 브라질 용병 공격수가 신장이 192cm의 장신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직전 김포와의 경기에서 혼자서 두 골을 몰아치면서 K리그2 라운드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조르지라는 선수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피드까지 갖춘 자원이기 때문에 올 시즌 벌써 5골이나 넣고 있고, 이 조르지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팀의 액면가로만 놓고 보면은 이 충북 청주 대 전남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남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충북 청주의 기세와 주포 공격수 조르지 선수의 좋은 골 감각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충북 청주 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는 상당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충북 청주를 상대하는 전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전남에도 용병 공격수인 발디비아 선수가 올 시즌 리그 5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7번 경기로 들어온 충북 청주 대 전남 경기는 최소 투포를 써서 양쪽 사이드를 모두 노려야 되는 경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6번 경기 부천 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부천이 천안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고, 부천이라는 팀이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으면서 주포 공격수인 안재준 선수가 벌써 시즌 6호 골을 기록을 하는 등 상당히 부천 쪽으로 쏠리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홈 경기 성적이 5승 2패로 가장 뛰어난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천안이 부천 원정에서 반전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시민구단임에도 사뭇 분위기가 다른 이유를 경기장 안팎에서 거시적으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분석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독식 피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